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음,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일화인데 한번 처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잘 귀를 쫑긋 여시고 우리 같이 마음이 따뜻해질 준비도 하시고 네,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무렵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영철이 주문을 받기 위해 아이들 쪽으로 갔을 때 큰아이가 동생들에게 물었다. 영철이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뭐 시킬까? 짜장면. 나도. 아저씨 짜장면 2개 주세요. 영철은 주방에 있는 아내 영선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난로 옆에 서 있었다. 그때 아이들의 말소리가 그의 귓가로 들려왔다. 근데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나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7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말했다. 누나 그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는 지금 배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이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큰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고. 아이의 여동생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제 또래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영선이 주방에서 급히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 동안 아이들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왜? 아는 애들이야? 글쎄요. 그 집 애들이 맞는 것 같은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영선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영선의 갑작스런 물음에 아이는 어리둥절했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개나리같이 노란 얼굴을 서로 바라볼 뿐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네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그녀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있었다. 인정이도 이제 많이 컸구나. 옛날엔 걸음마도 잘 못하더니. 그제야 기억이 났다는 듯 굳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다 해줄게. 영선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왔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내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겠지? 네. 영선은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저만큼 걸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처마 끝에 매달려 제 키를 키워가는 고드름처럼 힘겨워 보였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영철은 영선에게 물었다. 누구네 집 애들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랬군.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 바로 옆이라 안에까지 다 들리던데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나는 진짜로 아는 줄 알았지.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얼마나 안 돼 보이던지. 영선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그동안에 초파이몽님께서 면접 잘 못 보셨다고, 근데 또 이은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있었네요. 참 겨울이 될수록 이렇게 따뜻한 선행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과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그거를 바로잡게 되는 한 지푸라기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있는 아주머니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진짜 제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감동적인 일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뭔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받았다던가, 혹은 자기가 이런 선행을 베풀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서 되게 뿌듯했다던가. 선행을 베푼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베풀어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용기 혹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세상이 좀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예지 압사님께서 오늘 학교에서 축구부 남자애가 축구공을 찼는데 제가 맞았거든요. 너무 아파서 우는데 걔는 사과도 안 하고, 집에 와보니 멍이 많이 들었다고. 아이고, 많이 아프시겠다. 괜찮으세요? 뾰뾰까님께서는 사소한 일이지만 지나갈 때 할머니 분들이 잘 컸다고 하셨을 때나 학교 정문 앞에서 공부한다고 무화과 나무 주신 할아버지 기억해요. 맞아요. 그렇게 작은 선물 같은 거, 예기치 못하지만 받은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참 깊이 기억이 나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정말 아무 일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들고 되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조금 약간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괄호 편의점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25년을 잘 다니던 회사가 금융 쓰나미에 무너지면서 명퇴를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나름 잘 나간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보니 등기부 등본 하나도 뗄 줄 모르는 바보천치로 20여 년 이상을 살았더군요. 꼬박꼬박 타던 월급 봉투에 중독이 되어서인지 돈 100만원 정도는 한 자리 밥값으로 써보기도 했는데 요즘 돈 100만원 벌기가 이토록 피땀이 나는지 세상 다시 사는 기분입니다.
배운 게 책상 앞에서 글 쓰는 재주와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것밖에 몰랐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남들 다 아는 편의점 사업이라고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는군요. 요즘 아고라에 심심찮게 편의점 이야기가 올라오던데 대부분이 어려운 이야기뿐이어서 저는 각도를 달리한 그간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편의점 이용 손님을 하루 1000명 이상 대하다 보면 별별 손님이 많습니다. 그중 진상 손님도 많지만 정말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귀여운 손님도 많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다음 10명의 고객을 추천합니다. 네, 이야기는 그 편의점 이제 사장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하고 편의점 사장님이 겪은 그런 일상의 그런 소소한 그런 재밌는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10편이고 그 각 편마다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1편 동향화 찾는 비구니 스님. 비구니 스님은 여스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모습이 고우신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조용하게 동양화도 파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는 그림은 팔지 않는다고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시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큰 스님은 왜 이런 걸 나보고 사오라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쪽팔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니 나지막하게 화투 안 파나요? 하더이다. 화투 사가시면서 저한테 성불하라고 하시던 모습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버스 약 찾으시는 할머니. 이거 조금 웃긴 거예요. 어느 날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버스 약 있어요? 하더이다. 그래서 저는 멀미약 찾으시는 줄 알고 저 옆 약국으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했더니 티머니 카드를 내놓으시네요. 버스 약도 모르는 제가 어찌나 송구스러운지 그래서 요구르트 하나 서비스로 드리며 충전해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 복 받겠구먼 하시대요. 버스 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세 번째입니다. 볼펜의 용도. 어느 날 잘 차려입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볼펜을 찾으시대요. 그래서 가장 흔한 300원짜리 볼펜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볼펜 심을 빼서 저한테 줍디다. 이건 아저씨 쓰세요 하더니 볼펜 껍데기로 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으시면서 이제야 좀 살겠네 하대요. 볼펜의 용도는 참 여러 가지네요. 뭔가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자, 4편 교통카드의 환불. 꽤나 세련되어 보이는 아가씨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교통카드를 달라네요. 2,500원입니다. 충전은 아무 편의점에서나 하세요 했더니 아가씨 왈 이거 가지고 지하철 타면 얼마씩 빠져나가나요? 대답을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데 남은 돈은 어디서 거슬러 봤나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서울에 처음 와서 교통카드를 처음 써본 울산 아가씨랍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순수하던지. 귀엽다 그죠? 처음에 교통카드 사면 진짜 그렇겠다. 5편 소녀시대의 출근입니다. 매일 아침 빵과 우유를 사러 오는 여자 손님이 많습니다. 이런 손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는 웃는 모습이 소녀시대 같으시네요 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인사 받으려고 오시는 고정 손님이 약 20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가 요즘 실감납니다. 이 편의점 가고 싶다 그죠? 여러분이 가면 이렇게 웃는 모습이 소녀시대 같으시네요. 요즘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올드한 것 같아요 그죠? 소녀시대면 좀 옛날인가?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할까? 아무튼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단골 되겠다. 그죠?
자, 6편. 라이송과 레종.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아저씨 갖다 준다고 레종 블루 한 갑을 달라네요. 담배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드렸더니 값을 한동안 보시더니 라이손 말고 레종으로 주세요. 제가 봐도 RAISON을 왜 레종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하도 담배 종류가 많아서 대략 80여 종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담배 이름을 전부 줄여서 이야기하니 저도 헷갈립니다. 말보레, 괄호, 말보르 레드, 말보라, 갈로, 말보르 라이트, 말보울, 갈로, 말보르 울트라 헷갈립니다. 디플과 디스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에세도 무려 12가지입니다. 12가지입니다. 편의점 하려면 담배 이름부터 외워야 합니다. 와, 근데 전 담배를 안 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진짜 헷갈리긴 하겠다, 그죠? 편의점 혹시 알바해 보신 분들은 좀 공감이 되는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7번 7편 건망증. 세상이 각박해지고 복잡단안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합니다. 만원짜리 잔돈 바꾸기 위해 껌 하나 사면서 잔돈만 9,500원인지 열심히 확인하고 껌은 놓고 간 손님이 하루 평균 몇 명은 됩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도 정신줄을 놓지 말고 삽시다. 어떤 분은 껌을 가져가고 지갑을 놓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아, 진짜 공감된다. 바로 쫓아 나가보면 왜 그렇게 동작이 빠른지 대부분 다시 찾아가기는 합니다. 한 번은 봉투 사러 오신 분이 빈 봉투 가져가시고 축의금이 든 봉투는 놓고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공감되는 게 물건 사고 물건 그대로 놔두고 그냥 거스름돈만 받아서 나간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너무 댓글을 안 읽었죠? 채팅창을 안 봤죠? 예지 앞사님께서 잠깐 쉬어가면서 하시는 얘기. 제가 전에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길래 제가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거우시죠? 하면서 들어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아유 착한 학생이네 할미가 이거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하시면서 1,000원을 주시는데 꼬깃거리면서 할머니 주머니에는 4,000원만 있었는데 저 주시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고우시다 그죠? 8번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돈나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물 중에 돈나물이 있습니다. 저녁 11시경 되면 할머니 한 분이 이 돈나물을 팔러 가게에 오십니다. 이 나물 사면 돈 잘 번다고 하면서 하루는 할머니가 돈나물 무침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니 옛날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나물맛 바로 그 맛입니다. 이 할머니는 요즘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근처 모든 가게에 반찬 대주시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고마우신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네, 이제 9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타벅스와 공주병. 컵 커피 중에 제일 비싼 것이 스타벅스 1,800원입니다. 대부분의 컵 커피가 1,200원인데 왜 그리 비싼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커피를 사서 마시는 분은 거의 다 공주병 기질이 있습니다. 이 커피는 예쁜 모델들이 주로 마시던데 혹시 모델이세요? 이 말 한마디면 대개가 계속 이 커피만 사십니다. 사실 1,200원짜리와 똑같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와, 말 진짜 잘하시지 않아요? 커피 살 때 이 커피는 예쁜 모델들이 주로 마시던데 혹시 모델이세요? 이렇게 하면 와, 내가 타도 다시 오겠다.
그죠? 10번 49제. 곱게 차려입으신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양초를 달라고 합니다. 촛불 시위가 한참일 때여서 어디 집회 가십니까? 했더니 사고로 죽은 아들 49제 가시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캔맥주 2개까지 사셔서 보자기에 싸시고 나가면서 살아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시네요. 쓸쓸한 걸음걸이로 나가시던 할머니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네요. 네, 이렇게 10편의 이야기가 끝났어요.